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지난 시간에 공지해드렸던 대로 세이코가 2019년과 2020년에 어떤 시계들을 들고 나올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. 오늘은 세이코 프리미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, 다음번에 또 시간이 있다면 앞으로 주목하고 있는 베이비 스모 모델들이나 다른 라인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. 이 책자 같은 경우는 바젤월드에서 그 세이코 부스에서 직접 받은 그 책자고요. 맨 뒤를 보시면, 네, 여기 보시면 지금 프로스펙스랑 프레스티지랑 아스트론이랑 프리미어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, 사실은 프레스티지랑 아스트론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찬밥인 경우가 많아요. 기껏해야 프리미어랑 이제 프로스펙스가 좀 그나마 이제 인기 있는 라인인데, 아스트론 같은 경우는 가격대도 있다 보니까 좀 비인기 주류로 분류가 돼 있고요. 해외에서는 그래도 좀 인지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찬밥이고, 그리고 프로스펙스 같은 경우는 좀 최근 들어서 많이 찾아주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. 되게 롤렉스랑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런지 그런 추세를 세이코도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S&P나 SRX 라인 위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세이코 프리미어의 첫 팜플렛 사진이고요. 보시면은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세이코의 그 메인 모델이죠. 그래가지고 지금 S&P부터 좀 계보를 보자면 세이코 프리미어에서는 흰판이 가장 메인이 됐었어요, 지금까지. 그래서 S&P 001 같은 경우는 해밀턴 재즈마스터와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되면서 이거 키네틱 시계, 그러니까 오토매틱 시계랑 키네틱 시계 그 사이에서의 그 입문용으로 굉장히 많이 유명해진 시계고, 오토매틱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해밀턴 시계로 많이 가셨고, 그리고 키네틱과 편리함 그런 기능적인 부분들을 원하셨던 분들은 S&P 001로 많이들 구매를 하셨었습니다. S&P 001은 그래서 스누피라고 굉장히 많이 불렸었고요. S&P 001이 흰판이고 S&P 003이 검판이어서 흰판이 거의 주류를 이뤘었지만 003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판매가 됐습니다. 그리고 S&P 019가 이제 신형으로 약간 크게 출시가 됐는데, 기존의 001 같은 경우는 40mm고 이제 신형 같은 경우는 42mm여서 살짝 커지면서 그 모델도 또 S&P 001에 버금가게끔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았던 모델이거든요. 그리고 나서 S&P 091이 나왔는데, 세이코 프리미어가 판매가 그때부터 약간 좀 시들해졌던 것 같아요. 기존의 이 디자인이 굉장히 완성도도 높고 좋은데 거의 이 틀에서 벗어나질 못했던 것 같아요. 프리미어 S&P 라인을 조금 더 기존에 이렇게 딱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이지 말고 조금 더 변화를 줬으면 어땠을까,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S&P 여기 보시면 S&P 159 모델입니다. 그래서 구형과 신형의 좀 바뀐 점을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, 구형 같은 경우는 항상 프리미어에서 S&P 라인은 여기 이제 로마자를 같이 써줬었거든요. 바랑 같이.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냥 바 형태의 인덱스만 넣어준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S&P 001 같은 001이나 019는 이제 블루엔즈가 아니죠. 이 제품은 이제 딱 보이는 블루엔즈고, 실물 같은 경우는 좀 더 짙은 네이비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형상을 이렇게 해줌으로써 좀 이 부분이 되게 실물을 보면 두껍거든요. 좀 사진에는 더 두껍게 나왔는데 이 부분이 좀 두꺼운데 더 고급스럽게 하려고 시도를 한 것 같긴 한데, 이 부분은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네요. 그리고 이 용두의 이 가공법을 이렇게 해준 것도 좀 특이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, 그 12시 방향의 날짜판은 S&P는 항상 이런 방식을 썼었고, 여기에 24 시반을 넣어주고, 그리고 윤년 표시랑 달 표시 이렇게 있는 거는 바뀌지 않는 틀인 것 같습니다. 요 세 개의 크로노가 그대로 이렇게 쓰인 걸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 제품은 이제 청판 모델이죠. 청판 모델도 거의 흡사한데,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될 점은 세이코 메인의 요 두 라인이 보통은 이 자리에 이제 건판 제품이 있어야 되는데, 청판 제품이 같은 라인업에
바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상당히 좀 드문 경우거든요. 그래서 확실히 이제 트렌드가 건판의 입지가 그만큼 좁아지고 청판의 입지가 되게 넓어졌구나,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모델입니다. 그리고 블루엔즈 같은 경우도 건판 검은색 이제 핸즈를 쓰지 않고 이제 블루엔즈 모델이 메인이 된 것도 지금 트렌드가 그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걸 좀 알려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라인이 이제 SRX 모델이죠. SRX 같은 경우는 S&P의 그 중요한 기능, 오토릴레이 기능이 없어요. 그러니까, 뭐, 키네틱 제품 같은 경우는 S&P에서 키네틱 제품은 시계를 안 차고 멈췄을 때 그냥 뭐 며칠 뒤에 다시 이렇게 흔들어주면 원래 시간을 다 계산해서 지금 현재 시간을 맞춰주는 그런 중요한 기능이 있었잖아요. 근데 그 기능이 이제 SRX는 빠진 게 가장 큰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. 대신에 이제 추가된 부분은 이제 이런 문페이지 형상과 그리고 에너지 게이지가 표시된 거, 예, 그 부분이 가장 뚜렷하게 차이 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도 SRX가 오토릴레이 기능은 빠졌지만 S&P에 비해서는 한 단계 더 윗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도 한 단계 더 윗단계입니다. 네,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요일 표시까지 돼 있고 날짜 표시도 이 부분에 돼 있는 걸 볼 수 있죠. 24 시바늘이 있고요. 예,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로마자를 남겨놓은 형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SRX 같은 경우도 003이 가장 원조죠. 003, SRX 001도 있는데 001보다 001은 이제 건판이었거든요. 근데 SRX 003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제 메탈로 기본형이 나온 게 아니라 가죽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모델이고요.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고객들의 그런 걸 반영해서 메탈이 기본형으로 나오되 이제 가죽줄을 아마 추가로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일 것입니다. SRX 001, 003 그 후에는 조금 작게 나왔어요. 005, 007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의 42mm 사이즈에서 40mm 정도로 좀 작게 출시가 됐고요. 그 모델도 굉장히 판매가 좋았었고 그 뒤에 이제 SRX 011도 나왔었는데 그 제품도 물론 이제 되게 많은 호응이 되게 좋았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신형 라인업을 보시면 이 두 가지가 이제 신형 라인업이고 SRX 017, 015인 거 볼 수가 있고요. 보시면은 이 부분도 지금 원래 기존의 세이코 SRX 라인들은 금색을 메인 모델로 이렇게 라인업을 갖고 있지 않았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 금색이 들어간 모델은 가죽으로 따로 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제품은 이제 메인 라인업에 로즈 골드가 들어간 그런 모델을 썼고요. 근데 이제 브레이슬릿은 이제 콤비로 쓰지 않아서 굉장히 젊은 층에도 잘 다가갈 수 있으면서도 그리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잘 타겟팅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하얀 모델은 아예 이제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층으로, 모든 층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제작이 된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실물을 봤을 때는 이 모델이 참 예뻤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. 네.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이제 S&P랑 비슷한 라인인데 지금 가장 많이 현대에 들어서 가장 많이 팔리는 라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. S&P에서 그나마 판매량이 많다면요. S&P 139 모델이고요. 이 제품은 아까 바 형태만 남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로마자가 군데군데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요 라인업 같은 경우들도 좀 주목을 해야겠는데 사실 여기서는 이제 이 모델이 메인이겠지만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이얼이 자세히 보시면 다이얼이 브라운판이에요. 그래서 저는 이런 모델은 좀 선호하진 않거든요. 이런 모델은 아마 제가 알기로도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. 그 연령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20, 30대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는 차라리 네이비나 아니면 그레이나 샴페인 골드 그런 느낌의 새로운 세이코 프리미어를 좀 출시를 해줬으면 어땠을까. 이 부분은 제가 과거의 경험으로도 이 라인은 많은 판매가 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남고요. 가죽 모델도 상당히 잘 어울리죠.
하지만 이제 메탈로 하셨다가 이 가죽으로 호환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가죽 모델은 기존의 구형과 차이점이 있다면 이 부분에 스티치가 없고 그냥 매끄럽게 출시가 됐고요. 실제로 보면 이 가죽의 이 폭이 굉장히 두꺼운 느낌이 좀 드는 그런 시계입니다. 네.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로 나온 모델인 것 같은데 SSA 모델이고요. 좀 깊은 바다를 이렇게 표시해서 지금 오픈하트, 오픈하트라고 해야 되나요? 이렇게 하트비트 이 모델을 지금 이렇게 선을 그어서 정말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그런 거를 지금 세이코에서 했는데, 네, 이런 부분은 사실 뭐 저는 그렇게 딱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. 근데, 그러게요. 예. 이런 디자인은 아마 좀 바젤 월드를 위한 거기서 보여주기용 모델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요. 그렇게 예 뭐 물론 처음 봤을 때 강렬한 인상은 있지만 인기 라인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 드네요. 네. 아무래도 SSA 라인에서도 이제 이 두 제품이 메인이겠죠. 그래서 이 두 제품들은 되게 클래식하게 뽑아낸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 하트비트도 그냥 해밀턴 오픈 하트처럼 특이하게 뽑지 않았고요. 이제 약간 달 모양으로 완전한 원 형태에서 이제 잎사 시바늘이 겹포개져 있는 그런 디자인을 썼고요. 그래서 시계가 굉장히 좀 안정감이 있죠. 안정감 있는 디자인을 썼고, 그리고 블루 핸즈나 골드 라인을 넣지 않고 이제 그냥 무난하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게끔 그렇게만 디자인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이런 디자인을 찾는 분들은 이 라인들로 많이 가실 것 같아요. 그 블루엔즈를 별로 안 좋아하시거나 골드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런 라인업을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 제품들은 무브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4R35, 4R36 이런 무브를 써주기 때문에 오토 릴레이 기능이 전혀 없고 뭐 파워 리저브 뭐 그런 파워 리저브 같은 경우도 기존의 세이코 프리미어에 비해서 굉장히 짧아요. 뭐 한 40시간 정도로 굉장히 짧은 편입니다. 네. 그래서 SRX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에너지 게이지 표시가 돼 있고, 그리고 이제 지금 데이로 돼 있고 WM 이렇게 돼 있는데 M까지 올라가면 거의 한 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. W 가면 이제 한 2, 3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, 데이는 며칠, 그리고 그 밑으로 떨어지면은 뭐 하루 이틀밖에 못 간다 이런 거고요. 그 용도를 충분히 감아서 이 게이지를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시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. 요즘 세이코에서는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P 모델이잖아요.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모델 같은 경우는 J 모델입니다. P 모델 세이코는 J 모델이 있고 P 모델이 있고 K 모델이 있어요. 그래서 J 모델 같은 경우는 메이드 인 재팬으로 모든 것이 일본에서 조립된 그런 제품을 뜻하고요. K나 P 제품은 이제 다른 쪽인데 뭐 제가 알기로는 P 제품이 중국인 걸로 알고 있고 뭐 K 제품 같은 경우는 뭐 태국이나 이런 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, 혹시 뭐 정확하지 않다면 아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고정 댓글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는 이런 프리미어 라인들이 저희 같은 쪽에 공급이 좀 잘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매장이나 백화점에서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아무래도 세이코도 이제 그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좀 백화점이나 그런 쪽에서만 구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물건을 잘 풀어주지 않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, 현재. 그래서 국내에 들어온 이 S&P 요 라인 같은 경우도 지금 P 모델이 없어요. P 모델과 J 모델의 차이점은 일단은 뭐 기능이나 뭐 외관은 거의 똑같습니다. 하지만 이 부분에 지금 무브먼트 재팬이라고 되어 있죠. 하지만 J 모델 같은 경우는 조그맣게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되어 있고요. 뒷판 같은 경우도 이 제품은 무브먼트 재팬이라고 되어 있고, J 모델 같은 경우는 메이드 인 재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거 외에는 이제 아마 디자인 차이나 기능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
그렇지만 일단 제2 제품이 되는 순간 S&P 라인도 거의 100만 원 가까이 해요. 90만 원대에서 SRX 라인은 이제 150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P 모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접근하기가 편해요. 6, 70만 원대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. 하지만 이제 국내에 이런 제품들이 풀리지 않음으로써 좀 고객분들이 쉽게 다가가기가 어렵게 됐죠. 그렇게 해서 좀 더 프리미어는 약간 급을 올리겠다, 그런 속셈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세이코를 오랫동안 좀 접하면서 제가 또 느끼고 또 신형 라인업들에 대해서도 또 오늘 설명을 해드렸는데요. 제가 한 가지 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세이코에서 앞으로도 좀 프리미어 라인들도 P 라인들을 좀 많이 이렇게 공급을 해줘서 좀 가격적인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공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고요. 다음번에는 세이코 프로스펙스 라인으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. 프레스티지나 아스트론 같은 경우는 좀 여유가 있을 때 영상을 남겨드리는 걸로 하고 다음번에 시간이 될 때는 프로스펙스 라인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